자, NCS 정보 처리 기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를 나눴는데 첫 번째 설명할 내용은 출제 기준 분석. 2020년에 NCS 기반의 전면 개편되는 정보 처리 기사, 필기 그리고 실기 과목 구성을 우선 이해해 보자. 네. 해당 이 구성을 이해해야 네, 학습 범위가 잡히고 그 학습 범위 내에 어떻게 학습을 해야지 될까라는 게 네, 파악이 되니까 먼저요. 네. 해당 이 문제 구성부터 볼게요. 과목 구성요. 자, 정보처리 기사 출제 기준은 현재는 필기 5과목,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 통신 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끝났고요. 클로징 됐고 내년도 2020년에 변경되는 과목은 과목명 자체가 5개 과목명.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정보 시스템 구축. 자, 요 현행하고 변경하고 과목명 비교했을 때 공통적인 거. 데이터베이스 정도? 명칭만으로는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 정도가 비슷하네.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요거에 해당되어져요.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네. 자, 전자계산기 구조 포함 안 돼 있고 운영체제 포함 안 돼 있고 데이터 통신 포함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과목이 많이 바뀐다. 과목 명칭으로 보면 혼란스러워해요. 지금. 네. 그래서 이 NCS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얘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학습할 내용이 파악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는요. 현행은 실무 알고리즘 응용, 데이터베이스, 업무 프로세스, IT 신기술 동량, 전산 영어 이렇게 5개 과목인데 변경은요. 과목으로 명시가 안 돼 있고 여기 필기 5개 과목 내에 다시 하위에 보면 NCS 능력 단위가 있고 NCS 능력 구성 요소가 있어요. 능력 구성 요소 12개를 뽑아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당 필기 과목 내에 포함되어지는 12개 세부 항목을 대상으로 실기 과목 출제할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 활용한 현장 직무 중심 개편 일환으로 해당 정보처리 기사가 앞에 이제 NCS라고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래서 NCS 정보처리 기사 현행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자, 문제에 대한 출제 유형 자체는 불변인데 필기 과목은 사지선답형 객관식 사지선답 객관식 넷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보기 제시해 놓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총 과목 단위별 20문항씩 이렇게 5개 과목이니까 100문항입니다. 100문항.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을 줍니다. 2시간 30분. 분으로 환산하게 되면 150분이죠. 네. 150분에 100문제를 풀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문항당 소요 시간은 대충 1분 한 30초 정도 내에는 풀 수 있는 문제 난이도로 구성을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아주 많은 시간을 붙들고 고민하는 문제는 안 낸다라는 부분이고요. 보통 실제 시험 보는 케이스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시험 시간 50분 경과되면 50% 경과되면 나가도 돼 이렇게 돼 있거든요. 50%부터 나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스르르르 이렇게 나가요. 끝까지 남아있는 케이스가 드물어요. 사지선답형이니까 객관식이니까 네. 긴가민가하면 이렇게 체크하고 나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실제 필기가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해당 이 정보처리 기사라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네, 해당 그 문제 수준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응시 자격 요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거죠. 응시 자격이 4년제 기준으로 네, 4학년 재학생이나 졸업한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 실기는요. 실기는 이게 왔다 갔다 좀 했어요. 예전에 실제적으로 실습 위주로 진행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제가 이게 프로그램 실제 코딩해가지고 파일 완성본 제출하는 형태로도 시험을 진행했었는데 해당 뭐 어떤 그 실습 환경이나 이거에 따라 가지고 네, 약간 문제도 있어가지고 필답으로 바꿨어요. 필답. 실제 그냥 필기로 시험 보는 걸로 바꿨어요. 바꿔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2017년도에 출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3년 주기라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까지는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적용되어지는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때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비해서. 기존에는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뭐 알고리즘 실무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해당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서 소스를 제시해 놓고 군데군데 갈로를 비워 놓고 여기에 들어갈 걸 밑에 하단에 보기를 한 40 몇 개 줘요. 40 몇 개 문항을 주고요. 골라 넣어서 완성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는데 17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얘가 지금 현재 C어나하고 자바하고요. 프로그래밍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시험으로 나와요. 그래서 C어나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없어졌어요. 보기가 없어지고 본인이 여기에 들어갈 거를 직접적으로 넣어 이렇게 단답형 주관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C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뭘 프로그램을 짜려고 해라고 하면서 이제 중간에 아주 간단하게 변수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정도로 묻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복잡하게 안 물어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자바는요 소스를 줘요. 소스를 주고요. 자바 프로그램 언어 소스를 주고 이거의 실행 결과를 적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단 반복문이나 이러한 부분들 제시해 놓고 네, 아니면 이제 변수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어쨌든 출력 결과치가 뭐가 찍히는지 적어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방식이 그대로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동일하게 나올지 동일하게 안 나올지는 현재는 몰라요. 현 시점에서는 모르고 언제 알 수 있느냐 10월 말 이 실기 문제의 유형은 10월 말경에 이제 그 이전 사례로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17년도에 출제 기준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라는 부분 자체가 현업에서 파악이 안 되니까 이제 시험 주관 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10월 20 며칠 날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어요. 예시 문제라고 해서 앞으로 17년도부터 19년도에 문제 출제되어지는 해당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낼게라고 이제 예시 문제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비춰가지고 이제 저희가 내년도부터 적용되어질 해당 필기는 그대로 사제선답형이니까 예시 문제 굳이 공개를 안 하고요. 네.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라는 부분은 예시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때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해당 요 과목명만 세부적으로 바꾸고 출제 방식이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어지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제가 미리 파악해 본 바로는 프로그램 언어 활용은 C가 없어요. C 언어가 없고요. 자바 위주입니다. 자바 위주라서 C 언어는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명확하게는 10월 말 정도 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다. 네. 이 NCS 홈페이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ncs.go.kr ncs.go.kr이라고 여기 홈페이지 ncs.go.kr 홈페이지 해당 홈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뭐 NCS의 개요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설명을 이렇게 좀 했었고요. 네. 자, NCS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다. 네. 본격화되어진 건 주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주요지는 NCS 직무능력표준은 뭔데? 산업 현장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과 태도와 기술과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시킨 거야. 표준화시켰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 직무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는 어떤 거야? 라고 산업 현장에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이런 게 필요해. 그러면 이제 그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표준화시키고 그걸 이제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시켜가지고 네,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해당 능력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산업 현장에 투입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이 측면이거든요. 이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은 있는 거죠. 현실성은. 근데 시행착오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필요, 기술, 뭐 지식, 태도를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뽑아낼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 현장의 참여도가 높으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는 이제 기술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 기술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 인력풀들이 산업계를 좀 대표하는 형태로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전문대학이나 대학이나 교수진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긴 했어요. 네. 그래서 필요 없는 스펙을 굳이 찾지 마라. 특정 직무로 나는 이 쪽으로 취업하길 원해.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는 것만 열심히 해도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피부로 잘 안 와닿는데 피부로 와닿게 된 거는 2017년도부터입니다. 이 NCS가 피부로 와닿게 된 거는 2017년도부터 공사나 공단, 네, 공공기관에서 해당 채용할 때 이 NCS 기반으로 채용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4년제 같은 경우에는 NCS를 거의 접하지 않습니다. 전문대는 NCS 위주로 되어 있어요. 커리큘럼을 저희가 이제 볼 건데 이전 시간에도 안내했겠지만 해당 직무 능력 단위라고 구체화시켜놨어요. 업종별로. 그래서 그거 베이스로 해가지고요 해당 강의 커리큘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4년제에서도 피부로 와닿는 거는 공사나 공단,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 얘를 기반으로 채용하기 시작을 해버리니까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를 주관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에서요 자격 종목 자체를요 이 NCS 기반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학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포함되어진 정보처리 기사도 내년에 바뀐다. 네, 자격 종목의 신설, 통합, 페이지, 출제 기준 개발 및 개정, 시험 문항 및 평가 방법을 이 NCS를 활용을 해가지고 출제할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NCS 홈페이지에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메뉴 항목에 들어가 보면 해당 분야별로요 총 24개 분야, 사업관리부터 농림업까지 분야를 대분류로 나눠놨는데 이 중에서 저희 과목에 해당되어지는 거는 이 20번 항목인 정보통신이 해당되어진다. 정보통신. 그리고 정보통신에서 해당 중분류가 다시 정보기술, 통신기술, 방송기술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정보기술 파트에 소분류에서는 다시 8개로 나눠지는데 정보처리 기사는 정보기술 개발과 정보기술 관리 두 개 소분류 중에 대부분은 정보기술 개발에 포함되어진 세 분류 총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부터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까지 13개 중에 제일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는 것은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여기가 NCS 지금 현재 좀 이따가 세부 출제 기준 보여드릴 건데 NCS 총 21개 학습 모듈이 있어요. 학습 모듈 대상으로 이제 그 출제 기준이 정해졌는데 이 21개 학습 모듈 중에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13개가 포함되어집니다. 13개가 포함되어집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 비중도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여기. 그 다음에 보안 엔지니어링.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파트에서 두 개의 모듈이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네, 그 다음에 정보 기술 관리 부분에서는 IT 프로젝트 관리에 1개 모듈이 포함되어집니다. 자, 거꾸로 돌아와서요. 네. NCS 학습 모듈 검색 부분에 대한 설명 방법 제가 알려줬고요. 방금 요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거는 제가 별도로 정리한 건데 직종 및 수준별로 필기 실기 과목 정리한 내용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정보통신 대분류 내의 정보기술 파트에 정보기술 개발과 그리고 해당 정보기술 관리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4개 이게 분류상으로는 세세분류죠. 네, 세세분류
중에서요.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게 13개.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 3개 과목. 우선은 세세 분류별로 그냥 정리를 쭉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려사항은 앞에 보면 여기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준에 보면 숫자값이 있어요. 3, 4, 5, 6, 7, 8까지 있어요. 7, 8은 저희 대상이 포함이 안 돼가지고 뺐어요. 뺐고, 네. 3부터 6까지 수준, 3에서 6 수준. 그 중에서 대부분은요, 5수준. 5수준에 해당되어지는 형태로 돼 있어요. 이 세부 직무 능력 단위가. 해당 실무에서 요구되어지는 이 능력을 요구를 하는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해당 직종 수준은 뭔데, 네. 5수준이 거의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수준, 네. 일반 사원, 그 다음 대리, 과장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사원에서 대리가 한 3년차 정도의 대리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실무 한 3년차 정도에서 수행해야 할 능력 위주로 정보처리 기사 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난이도가 수준이 낮은 게 좀 쉽겠죠. 네. 수준이 높은 게 조금 어렵겠죠. 네.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6수준에 해당되어지는 건 DB입니다. DB. 여기 보면 논리 데이터베이스, 물리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파트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 인터페이스 설계 이 3개가 해당되어지고요. 네. 나머지 5수준에 쭉 세부 내용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필기가 총 이게 학습 모듈인데 21개 학습 모듈이 대상이고요. 실기는 네, 이 중에서 이제 좀 굵게 테두리 설정해 놓은 게 공통입니다. 공통. 네, 중복되어집니다. 여기가 실기 과목입니다. 세부 과목은요. 세부 과목. 자, 산업인력공단에서요 공시한 해당 필기 과목은 5개 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가 있는데 해당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은 다시 하위에 NCS 능력 단위로 볼 때 4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분류 체계로 NCS 분류 체계로 여기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걸 그냥 제가 앞에 보여준 거고 실제 출제 기준으로 제시한 건 이게 출제 기준으로 제시된 거예요. 네. 앞에 수준은 제가 추가적으로 표시한 거고 요구사항 확인, 네, 첫 번째 요구사항 확인, 두 번째 화면 설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설계, 그 다음 인터페이스 설계 이렇게 하위 뭐 과목으로 이게 과목이니까 여기는 세부 과목이라고 할까요? 네, 세부 과목 4개의 세부 과목이 포함되어진다. 그리고 이 4개의 세부 과목은 다시 해당 능력 단위 요소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또 쪼개지는 게 이게 세세 분류에서 보면 요구사항 확인은 다시 현행 시스템 분석, 그리고 요구사항 확인, 그리고 분석 모듈 확인 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시험 출제 기준에서는 공단에서 이제 정보 처리 기사 2020년에 이렇게 낼게요라고 하면서 출제 기준 세세 항목으로 또 제시한 게 있어요. 제시한 게 있는데 이게 NCS 학습 모듈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은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선은 기본 베이스로 삼아야 될 부분 자체는 자 NCS라는 게 얘를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당 직무 능력에 대한 표준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습할 내용은 뭐다라는 것도 여기 NCS 해당 이 홈페이지에서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NCS 학습 모듈 검색 부분에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 첫 번째 거, 네, 정보통신에 여기 중분류의 정보기술, 소분류의 정보기술 개발, 세분류의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가면 이 페이지에 접속되어지는데 해당 이 페이지에서요 위에 보면은 NCS 능력 단위라고 되어 있고요. NCS 능력 단위라고 되어 있고요. 총 23개.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요. 능력 단위가 23개 능력 단위로 구성되어지는데 자, 밑에 보면 해당 능력 단위를 갖추기 위해서 학습해야 될 내용은 이거야 라고 NCS 학습 모듈이라고 PDF 파일로 각각 파일이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오늘 학습할 내용은 요거거든요.
요건데 저희가 가상대학에 제가 미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여러분한테 제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수동으로 다운받는 경우에는 여기 첨부 파일, 그리고 고려해야 될 사항은 해당 이 버전이 이게 불변이 아니라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또 바뀌어야 될 시점이라서 지금 또 애매한 사항이 있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당장 네, 이력보기 뭐 이렇게 보면 바뀌는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네. 수정 일자가 우선은 2019년 3월 28일 날 바뀐 걸로 확인되어집니다. 요게 최근에 바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PDF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네, 다운받을 때 뭐 활용 대상은 누군데 그냥 통계적인 측면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 밑에 동의하고 다운로드 이렇게. 이 NCS 학습 모듈을 교육 훈련 기관에서 출처 명시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NCS 학습 모듈에는 국가가 저작권 일체를 보유하지 않는 저작물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네, 원저작자 동의 얻어야 되니까 그거 고려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얘를 저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학습할 내용은 요건데, 해당 이 내용을 어떻게 학습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학습 방법을 네,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과목 세부 구성은 우선은 개괄적으로 볼게요. 소프트웨어 설계는 요구사항 확인, 화면 설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설계, 그리고 인터페이스 설계 4개 세부 과목으로 구성되어지는데, 빨갛게 표시되어진 부분은 실기에도 나오는 세부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프트웨어 개발 두 번째 과목은요. 두 번째 과목은 세부 과목이 총 5개로 구성되어져요. 5개. 데이터베이스 입출력 구현.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5개 세부 과목이 다 실기에도 다 나옵니다. 요게 실기에도 다. 데이터베이스 입출력 구현, 통합 구현,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그리고 인터페이스 구현. 이렇게 5개. 네. 데이터베이스 입출력 구현, 통합 구현,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그리고 인터페이스 구현. 다음 개괄적으로 세 번째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총 마찬가지로 5개로 구성되어지는데, 세부 과목이 SQL 응용, 그리고 SQL 활용,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 전환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실기에 나오는 부분은 SQL 응용 파트만 실기에 포함되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SQL은요 주로 이제 select, insert, update, delete와 같은 데이터 manipulation language, 데이터 조작 언어들이 주로 부르실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네 번째 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부분은 마찬가지 세부 과목이 3개인데 얘도 실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서버 프로그램 구현,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네,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과목. 마지막 5번째 과목은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총 세부 과목 5개 돼 있는데 요거도 표시가 잘못돼가지고 얘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도 실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IT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 그리고 시스템 보안 구축. 네, 총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부 과목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5개 과목이다. 우선 타이틀 및 세부 과목에 대한 명칭 중심적으로만 우선 개괄적으로 살펴봤어요. 네, 세부 내용은 하나하나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요, NCS 학습 모듈 다운로드하고 네, 무료 온라인 강의.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요거예요. 무료 온라인 강의 이용법. 방금 학습 모듈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설명했어요. 그래서 NCS 학습 모듈 PDF 파일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이해,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이 NCS 기반 동영상 강의 활용법 이해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요, 네, 해당 이 NCS 기반 해당 학습 모듈에 대한 무료 동영상을요 개발을 해가지고 공개를 해 놓았어요.
저희 지금 현재 정보 처리 기사에 해당되어지는 과목 21개 학습 모듈 중에 5개는 이용 가능합니다. 5개. 자, 이거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스킵할게요. 네, 설명했기 때문에. 한국사람인력공단의 NCS 기반 동영상 강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해당 주소가 hrdbank.net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냥 보여만 줄게요.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홈페이지에 접속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hrdbank.net HRD 콘텐츠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 근데 이 홈페이지의 컨텐츠가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걸로 지금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무료로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 하는 거는 더 기대하기는 힘들고, 기존에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저 HRD 콘텐츠의 NCS 기반 동영상 강의 선택을 했을 때 해당 총 24개 대분류 직종이 있죠. 여기에 정보통신 20번 항목, 20번 항목에 보면 열린 강의라고 해서 총 105개가 올라가 있지만 실제 저희 정보처리 기사 그 대상이 되어지는 부분은 21항목부터 해가지고요. 21 NCS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요구사항 확인,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대상인데 총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총 10개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강의 영상이 만들어서 올라가 있는데 저희 정보 처리 기사의 대상이 되어지는 건 5개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21부터 오늘 학습할 내용은 21부터 23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요구사항 확인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학습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이 NCS 학습 모듈을 개발했던 지필진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그 강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학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보세요. 요 이용하는 방법 설명을 한 거고, 총 5개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 NCS 학습 모듈요. NCS 학습 모듈 PDF 파일, 이 내용에 대한 강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해당 그 강의 영상, 그러니까 그 학습 모듈을 이해도 높게 그 구성한 강의 동영상이니까 요 5개에 대해서는 강의 동영상 베이스로 해서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 영상을 우선 시청하고 중간중간 제가 부연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5개는 진행을 할까 하고요. 네. 요구사항 확인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계하고요. 데이터 입출력 구현. 그러니까 요구사항 확인과 어플리케이션 설계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해당되어지는 세부 과목이고요. 데이터 입출력과 통합 구현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되어진 세부 과목이고요. 서버 프로그래밍 구현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 대한 세부 과목입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는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DB 엔지니어링, 보안 엔지니어링, IT 시스템 구축 이렇게 4개가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근데 제일 비중도가 큰 거는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인데 13개 학습 모듈이 해당되어진다. 그 13개 학습 모듈 중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건 5개입니다. 5개. 그래서 이 5개 위주로 먼저 학습을 할까 해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소프트웨어 설계 파트 중에 첫 번째 세부 과목인 요구사항 확인, 이 내용에 대해서 할 겁니다. 네. 좀 쉬었다 할게요.